안녕하세요, 마치레빗입니다. 오늘 1장 사업해봐라의 네 번째 에피소드, 직원을 뽑을까 말까. 직원을 뽑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건 진짜 요즘 사람 뽑기 어렵죠. 사람을 뽑아도 또 이제 자꾸 이 순환율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뭐랄까, 옛날에는 제가 14년 전부터 이제 일을 할 때도 그때도 사람 뽑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사람 뽑는 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사업을 하시면서 장사하시면서 직원을 굴리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려만, 이번 챕터의 포인트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아니면 이제 막 자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직원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원을 안 뽑으면서 장사를 하는 게 조금 정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말로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건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대기업에서도 사람 좀 잘 안 뽑는 걸로 제가 얘기 듣고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처럼 자영업하고 있는 팀들은 더 심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1인 창업이나 이제 장사가 잘 됐을 때 내가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했을 때 왜 사람을 뽑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매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외로워서지 않을까. 이 고독감, 이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또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뭐 사장이 다 하면 안 된다, 이제 이거를 분산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분산의 과정이 사람이 아닌 자동화 그리고 AI 요걸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개척자로서의 좀 뭐랄까, 그게 좀 있나 봐요. 막 이렇게 뭐를 있는 거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개척을 막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2023년에 가로수점을 다 싹 정리하고 직원들도 다 정리하고 혼자서 이제 만들어 가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직원을 뽑아서 저희들이 이제 저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은 절대 사장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직원은 저의 시간을 확보해주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요것만 좀 더 해주면 좋을 텐데, 요것만 해줬으면 좀 센스 있을 텐데.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강요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저는 그냥 굳이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제 물론 뭐 혼자 일하니까 뭐 그런 것도 없긴 하다만, 최대한 거의 모든 걸 다 하되 효율적인 방법으로 줄이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직원을 뽑지 말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직원에 관련돼 있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가 주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대이기도 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이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자동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나의 일을 줄여줄 수 있는 걸 기계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대 사장님 같은 분이 직원으로 있지 않아요. 직원을 뽑지 말고 우선은 파트타이머도 요즘 진짜 막 뭐가 복잡하잖아요. 이제 파트타이머도 거의 직원 수준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요즘 같은 시대는 이게 서로 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자꾸 이렇게 같은 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서로 싫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좀 안타깝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을 언제 뽑아야 될까? 우선 직원을 뽑지 말자가 이제 저의 기본적인 기조인데요. 그래도 매출이 막 올라가서 정말 직원을 뽑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고비가 옵니다. 직원을 그때 뽑잖아요. 이상하게 매출이 안 늘어요. 매출이 막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직원을 막상 매출이 올라서 딱 뽑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이너스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시 그때부터 이제 개미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매뉴얼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뭐 내가 여유가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선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원을 뽑기 위해서 매출의 확장이 확연시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매출이 올라갈 때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하거든요. 뭐 매출의 방해 요소가 되게 많죠. 뭐 비가 와, 날이 너무 좋아, 뭐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 뭐 축구만 하더라도 치킨집만 잘 되지 다른 집들은 또 막 확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었을 때, 그 방해 요소들을 다 이겼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희가 하루에 낼 수 있는 매출의 양이 있어요. 그 매출의 양은 저희 냉장고에 있습니다. 냉장고에 얼마큼 스탁이 되어 있느냐. 아니 이제 뭐 혼자 아니면 둘이서 일을 하는데 매번 항상 이렇게 다 털려요. 그래서 매번 솔드아웃이 걸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냉장고에 내가 할 수 있는 미장에 일주일에 내가 미장 치는 거를 한 번만 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양을 늘리잖아요. 그러고도 털리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셨을 때, 그리고 아직 깊고 어렵고 고독한 싸움을 혼자서도 잘 이겨내고 싶으시다면 우선 자동화에 관련돼 있는 고민을 먼저 해보세요. 최대한 쓸 수 있는 기계들이 요즘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몇백만 원을 지금 차라리 할부로 긁고 쓰는 게 훨씬 더 저희들한테는 손해가 덜 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정말 사람을 뽑을 때가 왔어요.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 누구를 뽑는다는 건 되게 뭐랄까 좀 여유로운 말이죠. 요즘 사람 뽑기 어려우니까 그냥 조금만 일이 어렵거나 조금만 고생한다는 게 나오면 직원들은 잘 뽑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 쉽게 돈 벌고 싶어, 저희도 쉽게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의 자산을 투자를 하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일을 하는 거니까 영혼을 갈지만, 사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분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만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매뉴얼이 진짜 필요합니다. 내가 직원이 왔을 때 어떤 것만 딱 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딱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정말 개미지옥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것보단 누군가가 왔을 때 뭐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가 확실해야 돼요. 기술은 이것만 해라는 건 뭐 한 3일에서 일주일이면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고객한테 대하는 나의 태도, 내 마음 자세, 저희는 이걸로 사업을 일으키고 싶잖아요. 이 마음은 사실 고용인들, 그러니까 알바나 직원분들은 사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근데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결국 자기 일을 또 하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마냥 잘해주면 될 것 같고, 월급을 많이 올려준다고 또 그렇게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가 계속 부여되진 않아요. 그 옛날에 제가 조사해 봤을 때 그때가 2016년 7년쯤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알았을 때는 연봉이 3천만 원이면 더 이상 돈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요즘에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4,500만 원이래요. 4,50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돈이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정 어느 수준까지는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이상부터는 성장과 비전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직원들이 우리 이 회사 안에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고 어떤 비전을 볼 수 있고, 근데 4,500만 원을 직원분들한테 주는 회사부터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돼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어쨌든 이 운영이라는 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4천만 원 이상의 월급을 직원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직원 한 명을 뽑았을 때 직원 한 명이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줘야 돼. 이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 명이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준다는 건 요즘 같은 시대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1.5명, 2명, 뭐 2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그렇게 벌어주는 건데 결국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매출 구조다라는 게 요즘 자영업의 시세죠. 그렇게 어쨌든 뭔가 좀 잘 맞춰져서 사람을 뽑았다고 쳐요. 근데 이제부터 매운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완전 이제 에이스잖아요. 에이스가 들어와서 와 으쌰으쌰 하면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라는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와닿을 때가 많을 겁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도, 그렇게 발등을 찍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사람을 관리한다는 게 왜 대기업에서 HR이라는 게 있겠어요? 왜 인사부가 따로 있고 왜 요것만 관리하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예전부터 요 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직원 막 많이 썼죠.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슬픔도 많이 슬펐다? 외로웠다? 사람 참 많았는데 참 외로웠어요. 결국은 이걸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을 뽑냐 마냐에 관련된 얘기에서 뭐 실질적인 정말 어떤 기술적인 얘기들은 저 말고도 다른 채널에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외로움이라는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이 외로움만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고독감을 내 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에 헤엄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사람을 뽑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뽑아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기술적인 스킬이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멘탈인 것 같아요. 직원은 들고 나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직원이 오래 해주면 고맙지만 결국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한계가 있는 거고, 언젠가는 직원은 떠나고, 이 직원이 떠날 때 우리의 멘탈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겨진다는 거예요. 왠지 떠나는 직원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더 나은 여정을 떠나는 것 같고, 남겨진 우리들은 왠지 실패한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직원들 들고 나갈 때 그때마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닌 척 했지만 씁쓸함이 좀 많았죠. 어느 순간부터 그 씁쓸함을 제가 이겨내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좀 선을 뒀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을 주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주면 뭐해? 결국 떠날 건데. 그렇다고 떠날 거를 예상해서 너무 또 거리를 두면 직원들은 더 여기 사장님은 왜 이렇게 뭐 냉정하지? 뭐 흔한 말로 왜 이렇게 뭐 싸가지가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보니 결국 우리의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직원들은 언제든 떠날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배려와 관심과 이런 건 또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어렵죠. 참 그지 같습니다. 어려워. 근데 어째 우리가 선택한 길인 걸. 그러니 사장님의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같은 루틴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위한 작은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내가 나가서 해를 보면서 커피를 한잔 마신다든가. 저는 강아지 산책을 꼭 해줍니다. 강아지가 그렇게 저랑 산책하는 거를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은 위로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얻을 수 있는 행복치의 상수를 유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가 많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직원을 사람으로 당연히 대하고 사람으로 보살펴주고 저희가 배려해야죠. 저희를 믿고 어쨌든 뭐 돈을 주고 이런 관계이긴 하지만 직원을 배려하되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직원은 직원일 뿐, 동업자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고요. 우리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나를 좀 믿어야 되고요. 내가 만든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 시스템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빠져도 계속 대체가 되는 거죠. 물론 엄청 좋은 친구들이 나타나서 더 으쌰으쌰 하면서 가면 좋지만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 와주는 분이 계시면 고마운 거고, 그렇게 안아준다고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한테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오게 되냐? 이제부터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직원을 뽑았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고 면접을 봐서, 면접도 안 온 경우도 많죠. 근데 어쨌든 가끔 누가 면접을 와요. 그러면 뭐 운 좋게 이제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오래 일할 수 있고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친구를 구하려면 우리 회사에 팬이 돼 있는 친구랑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고객이 그 이상의 고객이 결국 우리의 팬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랑 일하고 싶어하는, 나한테서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브랜드 팬덤을, 우리 브랜드 에쿼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채용으로 연결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뭐 유튜브도 찍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해내가고 있는 걸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친구랑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졌을 때 그 시너지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도 여기에 뼈를 묻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대신 그 팬이 여기 와서 뼈를 묻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되게 잘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사람부터 꼬입니다. 좋은 사람이 꼬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나가면 어떻게든 빨대 한번 꽂아보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 거래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뭘 갖고 싶기만 하고 뱉어내질 않아요. 내가 이만큼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저희도 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주는 가치는 되게 작고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준다고 하는 노력의 가치는 저한테는 별로 크지 않은데 그들은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이 갭이 줄여져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사람 관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래서 단순한 고용을 넘어서는 파트너십 같은 개념이잖아요. 사실 보면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직원을 뽑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잘하기 위한, 내 일을 같이 더 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결국 우리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막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되고 앉아서 이제 뭐 기획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의 꿈이잖아요. 다들 그러시니까 자그맣게 자기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고, 뭔가 그냥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누구보다도 더 오래 깊게 많이 한 상태여야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싶은 목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들도 꿀 빨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꿀 빨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꿀 빠는 걸 사장님이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관계다 보니까 1대1의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 들어왔을 때 제일 베스트인 거는 우리랑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독립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약간 다단계 있죠? 다단계처럼 우리 직원이 나의 파트너십을 맺을 정도로 아주 에이스가 돼서 우리 직원의 주변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일을 재밌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물어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한 명이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 친구가 독립을 하고 이럴 정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베스트인데, 사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지. 그렇게 저도 잘 못해요. 그렇게 저랑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독립해서 나간 친구가 있었나? 잘 모르겠네. 있나요? 나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 중에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 좀 있을 텐데, 그래도 항상 잘 지내고 열심히 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 어떻게 뽑으세요? 요즘도 후대인 잡이나 뭐 이런 걸로 뽑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채용 공고로 사람을 뽑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물론 뽑죠. 그렇게도 많이 뽑긴 하지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많이 넘어와서 또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좀 든든하고 듬직하시더라고요. 좀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어르신이었는데 제가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거의 저랑 끝날 때까지 일하셨거든요. 엄청 좋았습니다. 이제 사람을 부리는 시대가 끝났어요. 채용 공고로도 사람을 모집하기 쉽지도 않고,
우리의 철학이 담긴 컨텐츠로 결국 사람 채용이 돼야 저희가 좀 덜 스트레스 받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막 부린다고 부려지지도 않죠. 요즘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이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언제 뽑아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주방 냉장고에 미장을 꽉꽉 채우는데도 매번 털리기 시작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때가 직원을 뽑을 때지, 그 이전은 그냥 이 악물고 이 혼자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저도 이 악물고 혼자 하고 있거든요. 또 하다 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 고독, 저는 이제 이걸 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자 해야 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으로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나중에 우리 채널이 많이 성장을 해서 기회가 되면 또 우리들끼리 어떤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서로 위로해줄 수 있는 모임도 만들면 재밌겠네요. 왜냐면 우리는 외롭잖아요. 고독하고. 여러분, 우리 외롭지 맙시다. 고독할 뿐이지 우리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오늘 또 비가 오고 있어요. 이 비 오는 날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 사장님들, 대표님들 화이팅입니다. 나도 화이팅! 그러면 오늘도 뿌잉